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후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침 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마가 시작됐어요. 날씨가 엄청 더웠다가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폭우가 지난 뒤에는 뭘까요? 또 불볕 더위겠죠. 기후위기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날씨가 그래서인지 제발 이번에는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일자리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출산율. 참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해서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그 출산율이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나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도 더욱더 출산율이 떨어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렸던 거는 그나마 그동안 마이너스로 뚝뚝뚝뚝 떨어졌던 그 출산율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올랐다는 그 소식이 참 반가울 정도로 낮은 출산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입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게 아니라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경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낮은 출산율을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 좀 우리 능력 되시는 분들 한 명씩 더 나와주세요라고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한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0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날 수 있으면 나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약간 시험에 드셔가지고 그쪽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인구 고령화는 저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을 다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보기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창조세계인 이 지구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설명할 때마다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으로 변한 게 지금 다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열대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금 기후 위기 가운데 거대한 괴물 형태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가. 그래서 가뭄도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물 넘쳐가지고 그냥 막 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물 부족 국가, 가뭄.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래서 특히 요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장마 기간 때 너무나도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위가 좀 빨리 오고 또 너무 추워졌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이 소산되어야 될 이 땅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생태신학자이며 문화사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람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가 바로 환경 파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가 옛날에 우리 잠깐 제가 그 사진을 준비 못했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배울 때 지구가 저런 빨간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색이었죠? 녹색이었어요. 정말 보기 좋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빨갛다 못해 저기 가운데는 검해요. 너무 뜨거워져서 검한 겁니다. 지금 이 100년 사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0년 사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년 사이 이렇게 변했다. 그럼 100년 뒤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저 빨간색조차도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환경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홍수는 예년과 달리 재앙 수준이고, 캐나다는 이제 평균 섭씨 20도인 6월 7월 날씨가 지금 섭씨 50도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50도가 넘는다고 해요. 자, 체감이 안 되시죠? 체감이 안 되시죠? 제가 한번 그 체온계가 아니라 온도계로, 체온계가 아니라 온도계로 50도가 되는 지역에서 있어 봤습니다. 나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요. 정말로. 그 정도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가 이제 섭씨 50도를 넘기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생겼다라고 해요. 즉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PCC라고 있는데, 거기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4, 5차 보고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하루에 150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50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사라진다고 보고는 한 걸까요? 바로 기후 때문에. 기후가 변하면서 150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뭐 변하는 거, 뭐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시간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루에 150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동식물의 멸종보다 지금 1000배가 빠른 속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동식물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후 위기 속에서 지구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서 저렇게 빨갛게 변했는데, 자, 산업화 이후에, 특히나 산업화 이후에 조금 더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산업화 이후에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현재 섭씨 1.2도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섭씨 1.5도가 상승한 가운데 인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자, 지구 기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 이후 동안 상승해서 지금 섭씨 1.2도가 상승했다고 했고, 28년, 지금 24년이죠. 4년 뒤에는 1.5도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아무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환경 연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신의 책에서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설명을 하는데, 첫째 1도입니다. 1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이 지속, 물이 부족한 인구가 5천만 명, 육상 생물 중 10%가 멸종 위기, 인류 30만 명이 기후변화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가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죠. 물이 부족한 인구가 5천만 명. 사람의 몸은 뭐로 돼 있을까요? 물로 돼 있죠. 물이 몇 퍼센트요? 70%. 자, 근데 물이 부족하면 사람의 몸에 있는 70%조차도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게 되죠. 인구가 5천만 명, 물이 부족한 인구가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30만 명이 기후변화로 사망한다고 그래요. 30만 명이 죽는다. 예. 그리고 2도가 올라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20에서 30%까지 줌.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7m나 상승. 바다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늘어 해양 생태계를 위협. 육상 생물 중 2에서 30%가 멸종 위기가
이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지금 20에서 30%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가뭄이 쭉 되다 보면 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우리가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7%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7%가 아니고 7m죠. 7m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제 키에 3명이 더 있고 그 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아마 이 스크린 위쪽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7m라는 그 높게 이제 상승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늘면서 해양 생태계가 이제 위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해양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 그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상 생물 중 20에서 30%가 멸종 위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도에서 2도까지가 이렇게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1.5도, 이 중간에 1.5도가 28년도에 1.5도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도가 금방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도를 넘어서 3도를 보겠습니다. 3도가 올라갈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산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산불이 많아요. 지금도 산불이 많은데 그때 3도가 올라가면 산불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태풍이나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먹고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게 사라지죠. 이에 따라 300만 명입니다. 아까는 50만 명, 지금은 3도 올라가는데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도가 올라감 가운데 3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못 먹어서 기아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도입니다. 5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 뉴욕, 런던 등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함인데, 처참이라고 썼네요. 처참이 아니라 처함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저희 다 같이 읽은 건 처함이라고 읽었잖아요. 자,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된다라고 해요. 빙하가, 큰 빙하, 우리 상상해 볼까요? 큰 빙하가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땅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런던 등 낮은 지역은 아예 물에 잠길 위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그 물에 잠기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 맞다나 물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녹색이었던 우리 지구가 빨갛게 변해가고 있고요. 또한 어느 지역은 검맣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빨개지고 더 검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 그 대안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후 문제, 즉 위기의 원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기후와 기상, 날씨의 개념입니다. 자, 기후와 기상의 그 날씨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겠죠. 맞죠? 같으면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했겠죠. 다릅니다. 기후와 기상의 그 개념은 달라요.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선뜻 대답을 못한 게 기후와 기상이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대부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동일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상은요,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날씨는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무엇이다? 바람, 구름, 비, 눈, 더위, 추위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바람, 구름, 비, 눈, 더위, 추위 같은 이런 것이 바로 날씨, 기상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상은 대기 중에 일어나는 우리가 매일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체험하는 게 바로 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후입니다. 기후는 무엇일까요? 자, 이 가로가 쳐 있죠. 가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가로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평균 최소 30년의 평균값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최소 이제 기후는 시시각각 바뀌는 기상과 달리 최소 30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가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큰 일교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꽃샘추위 때를 얘기해야 될까요? 언제를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막 겨울로 넘어갈 그때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지잖아요. 일교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기후변화일까요? 기상변화일까요? 기상변화입니다. 이거는 기상변화예요. 기후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상변화이고, 과거 수십 년 동안 1월 아침 최저 기온과 최근 수십 년의 1월 아침 최저 기온 평균하여 비교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1월 한 달의 기온과 최근 수십 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50년부터 1970년, 뭐 80년까지의 그 1월의 날씨와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00년부터 2024년도의 1월의 날씨를 비교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상변화일까요? 기후변화일까요? 기후변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상은 우리가 체험하는 거,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거, 우리 바로 살로 느낄 수 있는 거, 기후는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값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게 바로 기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상,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해하시면 되고, 기후가 변했다는 것은 과거 장기간의 평균 상태와 최근 장기간의 평균 상태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 문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후 문제다, 이것은 지금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 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해서 지금을 봤을 때 변화된 그 모습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볼 때에 기후가 변화하면 기상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이건 당연히 예스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기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와 기상은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면 매일매일 기상에도 영향을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기상변화가 누적되어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발생하는 그 기상이변이, 지금 최근 발생하는 기상이변, 갑자기 막 더워진다거나 너무 더워졌다거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너무 더워진다, 이런 일들이 뭐 기상이변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폭염이죠. 너무 덥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나마 좀 시원했을까요? 저는 더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도 더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폭염 일수가 지금 몇 프로인가요? 1980년에서 2009년에는 9일이었다고 합니다. 폭염 일수가요. 그런데 2020년에서부터 49년에는 23일로 늘어난다고 해요. 23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었죠. 2070년에서 2099년에는 64.7일로 더 늘어난다고 해요. 약 7배가 지금 100년 사이로
100년 사이로 이렇게 7배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말입니다. 그 다음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점점 길어져서 어떻게 되냐. 1980년도에서 2009년도에 4일이었던 열대야가 2020년도에서 49년에는 20.6일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6일로. 그만큼 우리가 더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70년에서 2099년에는 59.9일, 약 60일 동안 우리가 열대야 기후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약 15배가 는 것입니다. 100년 근간으로 해서 15배가 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더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염, 사상 초유의 폭염이 지금 계속 우리들 곁에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날씨 속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에요. 아마 저런 날씨가 되면 저희 집에서 계속 에어컨만 틀고 있지 않을까, 선풍기나 에어컨만 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은 곧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 그만큼 기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향이 생겨서 더 더워지겠죠. 저거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지만 저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폭염일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한 열대야 기후를 느끼는 것이 더 이제 길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기후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왜 기후는 변화될까? 기후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자,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이야기해요. 기후 변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고, 인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자연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거기다 나타냈을 것 같아요. 자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좀 작은 글씨기 하지만 자연 때문에 이제 기후가 변화가 되는데, 태양 에너지의 변화와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 대기 해양 육지의 상호작용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후 때문에 온실가스 및 에어로졸의 증가, 환경 변화,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학적인 용어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이런 자연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고 있다,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것은 자연적인 이유입니다. 태양 에너지의 변화와 대기, 해양, 육지의 상호작용 변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음이 이제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인위적인 요인은 첫째, 화석 연료 사용이에요. 화석 연료 사용인데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 연료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이후에 지금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죠? 한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분 됐나요? 몇 도가 올라갔다고 했죠? 1.5도인가? 1.2도 아니었나요? 1.2도였던 것 같아요. 1.2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1.5도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산업화 이후에 사용되는 이런 많은 이제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 것이에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280ppm에서 2005년 기준 379ppm으로 3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2005년 기준이에요. 2005년. 그렇다면 지금은 2024년입니다. 맞죠? 지금 2024년.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증가했을까요? 더 낮아졌을까요?
더 올라갔습니다. 더 증가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1960년도에서 2005년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연간 1.4 ppm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이 점점 올라갔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줄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점점 올라가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바로 쓰레기 증가입니다. 쓰레기의 증가라는 것이에요.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1배 강력한 메탄이 다량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즉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1배가 강력한 메탄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쓰레기가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즉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산림 벌목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지역을 비롯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인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식목일날 학교에서 초등학교, 지금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씹는 게 아니라 쉬다. 그날 놀았죠? 예, 쉽게 얘기해서 놀았을까요? 공부했을까요? 왜 놀았을까요? 나무 심으라고. 저도 국민학교 시대에서 저도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는 안 심었어요. 예, 나무 안 심고 놀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4월 5일 날 쉴까요,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오늘 안 보이네요. 저희 우리 학부모님들 4월 5일 날 쉬나요? 안 쉬죠. 안 쉽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무 심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을 벌목을 해요. 나무를 뽑고 있습니다. 그럼 뽑았다면 그만큼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뽑는 거는 계속 뽑는데 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산림에 온실가스 흡수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광합성 정형으로 그 나뭇잎을 통해서 상쾌한 공기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기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아까 이제 산업화 기준으로 해서 185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1.2, 1.1도의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전까지는요, 저 그래프의 변동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누적된 거예요. 누적되다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1도가 오르면, 자, 1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이 부족한 인구가 5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도가 오르면서 5천만 명이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육상 생물 중 10%가 멸종 위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점점 올라간다? 우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더 안 좋겠죠. 우리 다음 세대는 물이 더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갈 것이고, 더 더운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고,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화석 연료 사용, 그 다음에 쓰레기 증가, 산림 벌목, 지구 온난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일은 아니겠죠. 좋은 일은 아니겠죠.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깁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일까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 무엇일까요? 지금 홍수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참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이 다 죽는 일도 빈번하죠. 또 홍수로 인해서 기껏 열심히 만들어놨던 일들이 많은 것들이 다 휩쓸려져 갑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였나요? 올해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맞죠? 올해. 예, 우박이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 우리들의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후 위기는 빙하 감소, 해수면의 상승, 폭염, 폭우, 사막화 등 재해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증가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가뭄은 말라리아, 댕기열 등 매개체 감염 질환의 발생이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발생된 기상 이변인 대기오염, 재난 증가, 꽃가루가 이제 증가함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대기오염, 그다음에 꽃가루, 이거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죠? 바로 사람의 호흡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호흡기계, 그다음에 정신 쪽에서도 심혈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식량의 위기입니다. 식량의 위기. 먹는 거에 대한 위기이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코로나가 끝나고 막 이제 그때 기후 위기 속에서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 생겨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식자재 수입이 힘들어서 식자재 물가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밀이죠. 밀을 한번 그때 없어가지고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났던 적. 그다음에 올리브유. 예,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우리 어머니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예, 어떻게 하면 밀을 어떻게 사야 될까? 뭐 식당에 갔는 마트에 갔는데 밀이 없어서 참 걱정이 많으셨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식량 위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도가 올라가면 가격이 급상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도가 올라가면 가격이 급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2도가 올라가면 주기적 식량 파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뉴스에 의하면 유럽 경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줄었을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인 밀 수출국 호주는 가뭄으로 인해 밀 수확량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자기 나라에서조차도 밀이 어쨌든 생산하는 그 양식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수출을 할까요? 아니면은 걸어 잠글까요? 걸어 잠그겠죠. 수출을 안 합니다. 왜요? 자기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주기적 식량 파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4도씨가 올라가면 식량 공급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기온이 올라갈수록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은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기후와 경제가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한 뉴스 작년 12월 18일 한 신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파급 영향력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추정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한 건데 건설업, 부동산업, 섬유의복, 가죽제품, 제조업 마이너스 4.9부터 해서 마이너스 2.53%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주요 지역별 이제 그 일들인데요. 제주도는 이제 마이너스 3.35, 경남은 2.39, 대전은 마이너스 1.54 정도로 그 지역조차도 경제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쪽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보일까요? 오히려 위로 플러스가 돼가지고 다 경제도 좋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모습이 좋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요 사업 및 지역 성장률은 떨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더 지금도 안 좋을 텐데 더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는 참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밖에도 기후 위기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냥 지금의 위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이 위기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또 다다음 시대까지 계속해서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거대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는 탄소 중립해가지고 뭐 태양열 태양열판 그거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기후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네 가지 정도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꼭 오늘부터라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이기입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이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특히나 1인 가구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편리함을 찾으면서 무엇이 늘었습니까?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이제 살아와서 그랬는지 저도 이제 잘하지 못하지만 저도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게 작게는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거나 사무실에서 계시는 분들은 일회용 컵 사용보다는 머그컵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보실 때 노란색 그 바구니 있죠? 제가 그것만 사용해서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예, 노란색 바구니, 거기에 코끼리도 그려져 있고, 어디 건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상호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노란색 바구니를 들고 다녀도 좋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비닐봉지를 받을 바에 박스를 갖고 올 바에 거기에다가 담아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장바구니를 이용하시면 비닐 등 소비를 줄이면서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명이 해서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이 한 명도 영향력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전거, 걷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걷기, 대중교통. 저는 여기 딱 교회 이제 보면은 참 놀라운 게 여기 자전거 그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전거를 자주 타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건강에도 좋죠. 또한 더운 날씨에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오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운동에도 좋죠. 건강에도 좋고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자전거. 가까운 거리일 경우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걸을 수 있기를 바라요.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걷고 또한 요새 젊은 분들도 잘 걷는데 걷기 좋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걸을 수 있고 또한 자전거 이용하는 거,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작은 일부터 1.5도 억제하기 위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전기절약이죠. 전기절약이죠.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동성교회 옛날에는 불 켜 있으면 바로 누가 가서 끄고 또 누가 가서 다시 켜고 또 누가 끄고 켜는 사람 끄는 사람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그래요. 저는 켜면 아내는 아니 반대로 됐네요. 저는 끄고 아내는 킵니다. 왜냐? 어두운 걸 싫어하고 저는 제 피부 색깔이 그런지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데서 잘 지냅니다. 그래서 끄고 있으면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켜요. 그러면서 있는데 전기절약 그러니까 좀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전기가 헛수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는 전기 끌 수 있는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들이 에어컨도 끄고 전기도 끄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에 신경 써서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수거 및 아나바다 운동. 우리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너무 오래간만에 듣나요? 아나바다 운동.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쓸 수 없는 것까지 바꿔 쓰고 나눠 쓰면 안 되겠죠. 쓸 수 있는 것은 나눠 쓰고 바꿔 쓸 수 있고 또한 다시 쓸 수 있고 아껴 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잘 하면 음식물 쓰레기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되지 않도록 우리 웬만하면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 남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특히나 쓰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분리수거 잘 하시고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우리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피부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분명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아름다운 세상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